我が輩は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主人は座敷の障子を開いて腹ばいになって何か思案している。おそらく敵に対して防御策を講じているのだろう。 주인은 객실 장지문을 열고 엎드려 뭔가 궁리하고 있다. 아마 적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다. 楽雲館は授業中と見えて運動場は存外静かである。ただ校舎の一室で倫理の講義をしているのが手に取るように聞こえる。 낙원가는 수업 중인 듯 운동장은 의외로 조용하다. 그저 교사의 일실에서 윤리 강의를 하는 것이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 朗々たる音情でなかなかうまく述べ立てているのを聞くと、全く昨日敵中から出馬して談判の将に当たった将軍である。 낭낭한 음성으로 꽤 잘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들으니 완전 어제 적중에서 출진해談判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장수이다. で、公徳というものは大切なことで、あちらへ行ってみると、フランスでもドイツでもイギリスでもどこへ行ってもこの公徳の行われておらん国はない。 그래서 공중도덕이란 건 중요한 것으로 저쪽에 가보면 프랑스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어디를 가든 이 공중도덕이 행해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またどんな過当なものでもこの公徳を重んじぬものはない。悲しいかな。我が日本にあってはまだこの点において外国と拮抗することができんのである。 또 어떤 하등한 자라도 이 공중도덕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없다. 슬프구나. 우리 일본에서는 아직 이 점에 있어서 외국과 맞설 수가 없다. で、公徳と申すと何か新しく外国から輸入してきたように考える職もあるかもしれんが、そう思うのは大なる誤りで、 그래서 공중도덕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처럼 생각하는 제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고, 石人も風刺の道いつをもってこれを貫く中将のみいと言われたことがある。 옛사람도 공자의 길 하나로 이를 관철한다. 중서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この序と申すのが取りも直さず公徳の出所である。私も人間であるから時には大きな声をして歌など歌ってみたくなることがある。이 서라고 하는 게 바로 공중도덕의 출처이다. 나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다. しかし私が勉強している時に隣室の者などが放火するのを聞くと、どうしても書物の読めぬのが私の性分である。 그러나 내가 공부할 때 옆방 사람 등이 마구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는 게 내 성품이다. であるからして自分が投資戦でも公正に禁じたら気分が清々してよかろうと思う時ですら、 따라서 내가 당시선이라도 고성으로 읊조리면 기분이 맑아져 좋겠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もし自分のように迷惑がある人が林家に住んでおって、知らず知らずその人の邪魔を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すまんと思うて、そういう時はいつでも控えるのである。 만약 나처럼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자제하는 것이다. こういうわけだから諸君もなるべく公徳を守っていやしくも人の妨害になると思うことは決してやってはならんのである。 이런 까닭에 제군도 되도록 공중도덕을 지켜 적어도 남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主人は耳を傾けてこの講話を緊張していたが、ここに至ってにやりと笑った。ちょっとこのにやりの意味を説明する必要がある。 주인은 귀를 기울여 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르러 희죽 웃었다. 잠깐 이 희죽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皮肉家がこれを読んだら、このニヤリのうちには霊表的分子が混じっていると思うだろう。 빈정대는 사람이 이것을 읽는다면 이 희죽 속에는 냉평적 분자가 섞여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しかし、主人は決してそんな人の悪い男ではない。悪いというより、そんなに知恵の発達した男ではない。主人はなぜ笑ったかというと、全く嬉しくって笑ったのである。 그러나 주인은 결코 그런 삐딱한 사람이 아니다. 삐딱하다기보다 그렇게 지혜가 발달한 사람이 아니다. 주인이 왜 웃었냐면 정말 기뻐서 웃은 것이다. 倫理の教師たる者がかように痛切なる訓戒を与えるからは、この後は永久ダムダム団の乱射を免れるに相違ない。 윤리교사인자가 이렇게 통절한 훈계를 내리니 추후 영원히 덤덤탄 난사를 면할 것이 틀림없다. 当分のうち頭もハゲずに済む。逆上は一時に治らんでも時期さえ来れば全時回復するだろう。 당분간 머리도 벗겨지지 않아도 된다. 열 오르기는 일시에 고쳐지지 않아도 때만 되면 차차 회복될 것이다. 濡れ手ぬぐいをいただいてこたつに当たらなくとも、樹下石上を宿としなくとも大丈夫だろうと鑑定したから、ニヤニヤと笑ったのである。 젖은 수건을 머리에 올려놓고 고다치에 들지 않아도, 수화 석상을 잠자리로 삼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감정했기 때문에 희죽희죽 웃었던 것이다. 借金は必ず返すものと、20世紀の今日にもやはり正直に考えるほどの主人が、この講話を真面目に聞くのは当然であろう。 빚은 반드시 갚는 거라고 20세기인 오늘날에도 역시 정직하게 생각할 정도의 주인이 이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것은 당연하겠지. やがて時間が来たと見えて講話はパタリと止んだ。 他の教室の家業も皆一度に終わった。すると、今まで室内に密封された800の同勢は時の声を上げて建物を飛び出した。 읽고 시간이 된 듯 강의는 뚝 그쳤다. 다른 교실의 수업도 모두 한꺼번에 끝났다. 그러자 지금까지 실내에 밀봉된 다수의 일행은 함성을 지르며 건물을 뛰쳐나갔다. その勢いというものは一尺ほどな蜂の巣を叩き落としたごとくである。ブンブンワンワン言うて窓から戸口から開きから그 기세라는 건 한자쯤 되는 벌집을 쳐서 떨군 것 같다. 붕붕 윙윙거리며 창문에서 문간에서 열린 곳에서 いやしくも穴の開いているところなら何の容赦もなく我が地に飛び出した。これが大事件の発端である。 적어도 구멍이 뚫린 곳이라면 가차없이 앞다퉈 뛰쳐나왔다. 이것이 대사건의 발단이다. まず、蜂の陣立てから説明する。こんな戦争に陣立ても何もあるものかというのは間違っている。 먼저 펄의 군세 배치부터 설명한다. 이런 전쟁에 군세 배치고 뭐고 있겠냐고 하는 건 잘못이다. 普通の人は戦争とさえ言えば、釈迦とか法典とか、また旅順とか、その他に戦争はないもののごとくに考えている。 보통 사람은 전쟁이라고 말하면 사하라든가 봉천이라든가 또 여순이라든가 그 외엔 전쟁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少ししがかった野蛮人になると、アキリスがヘクトーの死骸を引きずってトロイの城壁を山荘したとか、좀 실을 읊는 야만인이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트로이 성벽을 세 바퀴 돌았다거나, 엔피토 조희가 조한교니 조하치노 나보 요코타에때 소소의軍100万人をにらめ返したとか大げさなことばかり連想する。
연나라 사람 장비가 장판교에서 장팔 3호를 옆에 끼이고 조조의 근 100만 명을 노려보았다거나 과장된 것만 연상한다. 렌소와 토닝노 즈이다가それ以外の戦争はないものと心得るのは不都合だ. 연상은 당사자 마음이지만 그 외에 전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불편하다. 太閤モーマイの時代にあってこそそんな馬鹿げた戦争も行われたかもしれん. 옛날 몽매한 시대였으니 그런 어처구니없는 전쟁도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しかし太平の今日、大日本国帝都の中心において核のごとき野蛮的行動はありうべからざる奇跡に属している. 그러나 태평한 오늘날 대일본국 수도의 중심에서 이런 야만적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기적에 속해 있다. いかに騒動が持ち上がっても交番の焼き討ち場に出る気遣いはない.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도 파출소 불지르기 이상으로 나올 염려는 없다. してみると画領窟主人のくしゃみ先生と楽雲管理800の検事との戦争はまず東京市あって以来の大戦争の一つとして数えてもしかるべきものだ. 그렇다면 와룡굴 주인인 쿠샤미 선생과 낙원관 속 다수 건화와의 전쟁은 우선 도쿄시가 생긴 이후의 대전쟁의 하나로 꼽을 만한 것이다. 사시가 엘뇨노 타다카이오 기스루니 아타때모 마즈 테키노 진세에から 述べている. 좌씨가 얼른 전투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우선 적의 진세부터 서술하고 있다. 古来から叙述に巧みなる者は皆この筆法を用いるのが通俗になっている. 예로부터 서술에 능숙한 자는 모두 이 필법을 사용하는 게 통칙으로 되어 있다. 何よって我が輩が八の陣立てを話すのも司祭なかろう. 그러므로 내가 벌의 군세 배치를 말하는 것도 지장 없을 것이다. それでまず八の陣立ていかんと見てあると四つ目垣の外側に10列を形作った一体がある. 그래서 우선 벌의 군세 배치 여하를 보면 네모 칸살 울타리 바깥쪽에 일렬 종대를 이룬 대열이 있다. これは主人を戦闘船内に誘致する職務を帯びたものと見える. 이는 주인을 전투선 내로 유치하는 직무를 띈 것으로 보인다. 降参しねえか。しねえしねえ。ダメだダメだ。出てこねえ。落ちねえかな。落ちねえはずはね。吠えてみろ。ワンワン、ワンワン、ワンワンワンワン。これから先は渋滞総がかりとなって特艦の声を上げる. 항복아 네? 안 해,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나와. 안 걸려들까? 안 걸려들 리는 없어. 치줘봐.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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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그러고서는 종대가 총동원되어 함성을 지른다. 渋滞を少し右へ離れて運動場の方面には砲隊が警鐘の地を占めて陣地を敷いている. 종대를 좀 오른쪽으로 벗어나 운동장 방면에는 포대가 형성 지지를 차지하고 진지를 펴고 있다. 画領窟に面して一人の将官がすりこぎの大きなやつを持って控える. 와룡굴을 향해 한 장수가 커다란 나무 방망이를 들고 대기한다. これと相対して5、6軒の間隔をとってまた一人立つ. すりこぎの後にまた一人. これは画領窟に顔を向けて突っ立っている. 이와 마주에서 대여섯한 간격을 두고 또 한 명 선다. 나무 방망이 뒤에 또 한 명. 이건 와룡굴로 얼굴을 향하고 우뚝 서 있다. 核のごとく一直線に並んで向かい合っているのが砲手である. 이렇게 일직선으로 줄을 서 마주보고 있는 게 포수다. ある人の説によると、これはベースボールの練習であって、決して戦闘準備ではないそうだ.
我が輩はベースボールの何者たるを介せぬ門毛官である。어떤 이의 설에 의하면 이것은 야구 연습이지 결코 전투 준비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야구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한이다. しかし聞くところによれば、これは米国から輸入された遊戯で、今日中学程度以上の学校に行われる運動のうちで最も流行するものだそうだ。그러나 듣기로는 이건 미국에서 수입된 놀이로 오늘날 중학 정도 이상의 학교에서 하는 운동 중 가장 유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米国は突飛なことばかり考え出す国柄であるから、包帯と間違えてもしかるべき近所迷惑の遊戯を日本人に教うべくだけそれだけ親切であったかもしれない。미국은 별난 것만 생각해내는 국체이니 포대로 착각해도 될 이웃의 배가 되는 유희를 일본인에게 가르쳐주는 만큼 그만큼 친절했을지도 모른다. また米国人はこれをもって真に一種の運動遊戯と心得ているのだろう。또 미국인은 이를 진정으로 일종의 운동 유희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しかし純粋の遊戯でもかように詩輪を驚かすに足る能力を有している以上は使いようで砲撃のようには十分立つ。그러나 순수한 유희라도 이렇듯 살인을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상은 사용하기에 따라 포경용으로는 충분하다. 我が輩の目をもって観察したところでは、彼らはこの運動術を利用して放火の功を収めんと企てつつあるとしか思われない。ものはいいようでどうでもなるものだ。내 눈으로 관찰한 바로는 그들은 이 운동수를 이용해 포화의 공을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일은 말하기에 따라 어떻게든 되는 법이다. 事前の名を借りて詐欺を働き、インスピレーションと合して逆上嬉しがるものがある以上は、ベースボールなる遊戯のもとに戦争をなさんとも限らない。자선의 이름을 빌려 사기를 치고 영감이라고 이름 붙여 열 오르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야구라는 유희 아래 전쟁을 안 벌인다고도 할 수 없다. ある人の説明は世間一般のベースボールのことであろう。今我が輩が記述するベースボールはこの特別の場合に限られるベースボール、すなわち恒常的砲術である。어떤 이의 설명은 세상 일반의 야구를 말하는 것이겠지. 지금 내가 기술하는 야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한 야구, 즉 공격적 포술이다. これからダムダム弾を発射する方法を紹介する。直線に敷かれたる砲列の中の一人がダムダム弾を右の手に握ってすりこぎの所有者に放りつける。이제 덤덤탄을 발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직선으로 늘어선 포열 중 한 명이 덤덤탄을 오른쪽 손에 쥐고 나무 방망이 소유자에게 내던진다. ダムダム弾は何で製造したか局外者にはわからない。硬い、丸い、石の団子のようなものを丁寧に皮でくるんで縫い合わせたものである。덤덤탄은 무엇으로 제조했는지 구계자는 알 수 없다. 단단한 둥근 돌경단 같은 것을 정성스럽게 겉을 감싸 꿰맨 것이다. 全もうストーリー、この弾丸が砲手の一人の手中を離れて風を切って飛んでいくと、向こうに立った一人が例のすりこぎをやっと振り上げてこれを叩き返す。앞서 말한 대로 이 탄환이 포수 중 한 명의 소나기를 떠나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면 맞은편에선 한 명이 그 나무 방망이를 휙 쳐들고 이를 되받아친다. たまには叩き損なった弾丸が流れてしまうこともあるが、大概はポカンと大きな音を立てて跳ね返る。その勢いは非常に猛烈なものである。가끔은 되받아치지 못한 탄환이 빗나가 버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탁 하고 큰 소리를 내며 튀어 돌아온다. 그 기세는 매우 맹렬하다.
神経性いざくなる主人の頭を潰すくらいは容易にできる。胞子はこれだけで事たるのだが、その周囲付近にはやじ馬兼遠兵が雲下のごとく付き添っている。신경성 미약인 주인의 머리를 부수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 포수는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그 주위 부근에는 떠들썩한 구경꾼 겸 원군이 구름 한 개처럼 몰려있다. 포카안또 수리코기가 난건이 아타루야이나야 와 파치파치파치 또 와메꾸 테오우즈 야레야레 또유. 뻥 하고 나무 방망이가 경단에 맞자마자 와 짝짝짝 아우성치며 손뼉을 친다. 맙소사 하고 말한다. 아타타로 또유. これでも効かねえかという。恐れいらねえかという。降参かという。맞았지? 라고 한다. 이래도 소용없냐? 라고 한다. 두 손 안 들어? 라고 한다. 항복이냐? 라고 한다. これだけならまだしもであるが、叩き返された弾丸は3度に1度必ず画稜窟邸内へ転がり込む。이뿐이라면 또 모르되 되받아친 탄환은 3번에 1번 꼭 와룡굴 집안으로 굴러들어간다. 고래가 고로가리고마나케레바 고우게키노 목대기와 닷세라렌노데 아르. 이게 굴러들어가지 않으면 공격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나무다무당와 킬나이 쇼쇼데 세이조스루가 随分高価なものであるから、いかに戦争でもそう十分な供給を仰ぐわけにいかん。덤덤타는 근래 여러 곳에서 제조하지만 상당히 비싼 거니까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렇게 충분한 공급을 바랄 수 없다. 大抵一体の報酬に一つもしくは二つの割である。ポンとなるたびにこの貴重な弾丸を消費するわけにはいかん。대개 부대별 포수에게 1개 혹은 2개 할당된다. 탁 하고 소리 날 때마다 이 귀중한 탄환을 소비할 수는 없다. そこで彼らは玉拾いと称する一部隊を設けて落ち玉を拾ってくる。 그래서 그들은 공주기라고 칭하는 한 부대를 만들어 낙탄을 주워온다. 落ち場所が良ければ拾うのに骨も折れないが、草原とか人の邸内へ飛び込むとそうたやすくは戻ってこない。 떨어진 곳이 좋으면 줍는데 힘도 안 들지만 풀밭이나 남의 집 안으로 날아들면 그리 쉽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だから平時ならなるべく労力を避けるため拾いやすいところへ撃ち落とすはずであるが、この際は反対に出る。 그래서 평소라면 되도록 수거를 피하려고 줍기 쉬운 곳으로 내려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다. 目的が有義にあるのではない、戦争に損するのだから、わざとダムダム弾を主人の邸内に降らせる。 목적이 유희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있는 것이니 일부러 덤덤탄을 주인의 집안에 떨어뜨린다. 邸内に降らせる以上は邸内へ入って拾わなければならん。 집안에 떨어뜨린 이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주어야 한다. 邸内に入る最も簡便な方法は四つ目書きを越えるにある。 집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네모 한 살 울타리를 넘는 것이다. 四つ目書きのうちで騒動すれば主人が怒り出さなければならん。 네모 한 살 울타리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주인이 화를 내야 한다. 叱らずんば兜を脱いで降参しなければならん。苦心のあまり頭がだんだんはげてこなければならん。 아니면 투구를 벗고 항복해야 한다. 고심 끝에 머리가 점점 벗겨져야 한다. 今しも敵軍から打ち出した一弾は照準誤たず四つ目書きを通り越して霧の下場をふるい落として 지금도 적군이 쏘아낸 탄 하나는 조준을 벗어나지 않고 네모 한 살 울타리를 넘어 오동나무 아랫잎을 떨어뜨리고
第二の城壁、すなわち竹垣に命中した。随分大きな音である。제2의 성벽, 즉 대나무 울타리에 명중했다. 제법 큰 소리다. 뉴턴의 운동率第一に曰く、もし他の力を加うるにあらざれば、ひとたび動き出したる物体は、均一の速度をもって直線に動くものとす。뉴턴의 운동률 첫 번째에 말하길, 만약 다른 힘을 가하는 게 아니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균일한 속도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한다. もしこの律のみによって物体の運動が支配せられるならば、主人の頭はこの時にイスキラスと運命を同じくしたであろう。만약 이 법칙에 의해서만 물체의 운동이 지배된다면 주인의 머리는 이때 아이스킬러스와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다. 幸いにしてニュートンは第一則を定むると同時に第二則も正常してくれたので、主人の頭は危うきうちに一命を取り留めた。다행히 뉴턴은 제1칙을 정하는 동시에 제2칙도 제조해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머리는 위태로움 속에서 목숨을 건졌다.運動の第二則に曰く、運動の変化は加えられたる力に比例す。しかして、その力の働く直線の方向において起こるものとす。운동 제2칙의 가로되,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여 그 힘이 작용하는 직선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한다. これは何のことだか少しくわかりかねるが、かのダムダム団が竹垣を突き通して障子を裂き破って主人の頭を破壊しなかったところを持ってみると、ニュートンのおかげにそういない。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기 어렵지만 그 덤덤탄이 대나무 울타리를 뚫고 창지문을 찢어 주인의 머리를 파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뉴턴 덕분이 틀림없다. しばらくすると案のごとく敵は邸内に乗り込んできたものとおぼしく、ここか、もっと左の方か、などと棒でもって笹の葉を叩き回る音がする。잠시 지나자 예상대로 적은 집 안으로 넘어든 모양인 듯, 여긴가? 더 왼쪽인가? 어쩌고 하며 막대기로 대나무 잎을 치고 다니는 소리가 난다. すべて敵が主人の邸内へ乗り込んでダムダム弾を拾う場合には必ず特別な大きな声を出す。모든 적이 주인의 집 안으로 넘어들어 덤덤탄을 줍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 큰 소리를 낸다. こっそり入ってこっそり拾っては肝心の目的が達せられん。몰래 들어가서 몰래 주워가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ダムダム弾は貴重かもしれないが、主人にからかうのはダムダム弾以上に大事である。この時のごときは遠くから弾の所在地は判然している。덤덤탄이 귀할지도 모르나 주인을 놀리는 것은 덤덤탄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럴 때는 멀리서도 탄의 소재지는 뻔하다. 竹垣に当たった音も知っている。当たった場所も分かっている。しかしてその落ちた地面も心得ている。대나무 울타리에 맞은 소리도 알고 있다. 맞은 장소도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떨어진 곳도 파악하고 있다. だからおとなしくして拾えばいくらでもおとなしく拾える。ライプニッツの定義によると、空間はできうべき動在現象の秩序である。그러니까 얌전히 주우면 얼마든지 얌전히 주울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따르면 공간은 가능한 한 동제 현상의 질서이다. いろはにホヘットはいつでも同じ順に現れてくる。柳の下には必ず土壌がいる。いろはにホヘット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버드나무 밑에는 반드시 미꾸라지가 있다. コウモリに夕月はつきものである。垣根にボールは不似合いかもしれぬ。
박쥐에게 소녀딸은 따라다닌다. 울타리의 공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しかし、毎日毎日ボールを人の体内に放り込む者の目に映ずる空間は、確かにこの配列に慣れている。一目見ればすぐわかるわけだ。 그러나 매일매일 공을 남의 집안에 던져놓는 자의 눈에 비치는 공간은 분명히 이 배열에 익숙하다. 한번 보면 금방 아는 법이다. それを核のごとく騒ぎ立てるのは筆記をずるに主人に戦争を挑む策略である. 그것을 이리 떠들어대는 것은 필경 주인에게 전쟁을 걸려는 계략이다.